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모입니다. 오늘은 문의가 제일 많은 비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소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비활성화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100%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때까지 진행해오고 겪어온 상황들을 말씀을 해봐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몇 가지 간추려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주 비활성화가 잘 걸리는지 모르겠다. 와, 나한테만 너무한 거 아니냐? 비활성화가 정말 할 때마다 계속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활성화는 원래 잘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재가 늦게 걸렸다거나 또는 이미 비활성화가 걸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활성화 걸리는 거는 그나마 예전에 비하면 그나마 로그인이라도 되고 들어가서 비활성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저희 때는 어땠냐면은 정말 한 3년 전만 해도 로그인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활성화가 됐는데 로그인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진짜 환장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서로 연동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된 비즈니스는 또 광고가 돌아갑니다. 확인도 안 되고 연동된 계정도 이렇게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난리 납니다. 광고는 돌아가고 있는데 청구서는 빠져나가고 확인은 안 되고 로그인도 안 되고 환장하죠. 이런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로그인이라도 되고 비활성화라도 되고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없는데 저도 최근에 저도 비활성이 안 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걸리긴 하는데 다만 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여러분들하고 저랑 뭔가 좀 특이합니다라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자, 다만 이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으면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좀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아니면 삭제를 했을 텐데,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좀 드물어요. 이렇진 않아요. 예전에 비활성 되면 무조건 거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조금 괜찮다는 점. 네. 비활성화가 자주 걸리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뭔가 좀 건드렸기 때문에 비활성화 자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비활성화가 왜 자주 걸리냐면 예전에 3, 4년, 5년 전만 해도 얘 인공지능이 초등학생 수준이었으면 얘가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걸러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비활성이 자주 걸리는 소재는 그거는 이미 광고에 부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같은 소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자, 계정을 변경하고 광고를 집행했는데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 이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똑같은 소재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정을 구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 아니면 식구들 거를 가져왔는데 바로 집행했는데 비활성화 되는 경우 예열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거는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재를 변경하지 않고 같은 타겟, 같은 소재를 반복하면서 비활성화 되는 경우 이거는 제목에도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비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내 것만 비활성되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비활성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셔야 돼요. 타겟 변경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소재를 변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유야 불변하든 소재에 관련된 비활성화가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같은 청구서를 하루 동안 2번 이상 등록한 경우 저는 최근에 조금 약간 최근에 페이스북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좀 뉴스를 좀 보기는 하는데 그걸 보면은 이 청구서가 가장 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은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청구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구서를 등록을 했다가 2번, 3번 등록하면은 바로 비활성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해킹 방지, 즉 내가 등록한 것도 아닌데 누가 내 돈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밑에 거 계정을 예열하지 않고 바로 광고에 집행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계정을 예열하지 아니않고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를 뜻합니다. 로그인, 2단계 인증, 추가 보안 설정 이런 게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친구 추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그룹에 가입하지도 않고 아니면 페이지도 가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 내가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스폰서드 광고가 안 나오는데도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스폰서드 광고가 나와야 되죠. 쭉쭉쭉 내려 이런 식으로 스폰서드 광고가 안 뜨는데도 진행하는 경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광고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네. 뭐가 있느냐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초보 광고 계정 설정 입장에 이제 세팅 방안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좀 줄일게요. 네. 거의 뭐 이렇게 조금 되는데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본문에다가 제가 이거는 전부 다 텍스트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즉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계정에서 등록할 수 있는 모든 보안은 전부 등록한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 계정에서 등록할 수 있는 거는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계정을 만든 후 반드시 10시간 이상 지나고 광고 계정 한 개를 만든다. 그렇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자마자 광고 계정 만들고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활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이 광고 계정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좋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10년 된 계정이라도 바로 잠기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뭐 잠기냐면은 바로 신원 확인 비즈니스 인증. 그러니까 신원 확인 인증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세 번째, 광고 계정을 만든 후 개인 계정으로 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비즈니스 계정 안에 페이지를 생성한다. 그렇죠. 비즈니스 계정으로 안에 들어가서 페이지 만들기를 합니다. 카테고리는 블로거를 추천합니다. 자, 네 번째, 청구서를 비즈니스에 등록한다. 그렇죠. 청구서는 비즈니스에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청구서를 비즈니스에 등록하고 진행하는 게 좋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선호하지만 최근 인증번호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인증번호만 잘 받는다면 어떤 거를 사용하든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광고 진행하기 전에 캠페인을 클릭 후 광고를 진행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자, 캠페인을 만들기 클릭 후 잠재곡 확보를 가서 페이지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약관의 동의. 자, 새로 만들었으면 이 동의가 안 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 약관의 동의를 받고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텐데 다시 나가기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 광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네. 이거 그냥 넘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반드시 이렇게 삭제를 하고 새로 고침 쫙 하고 페이지 약관 동의 싹 받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이미지를 넣고 인공지능 분석에 맡겨서 이제 칸 이하의 2개의 칸 이하로 중심으로 광고 소재를 진행한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링크 걸면은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미지를 넣으라는 게 나올 거고 넣고 나면은 이 페이스 이쪽이 먼저 나올 텐데 페이스가 아니라 세이프 서치로 가셔가지고 내가 넣었던 이미지를 한번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2개의 칸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비활성된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요청에서 거부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안전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 한번 실험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초보 입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좀 틀립니다.
해외 계정과 비즈니스 인증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팅 방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인데요. 자, 요거 보면은 지금 인증됨이 보이죠? 해외 비즈니스 인증된 거를 그냥 붙여 넣은 겁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잘 돌아갑니다. 국내 계정, 즉 한국 계정으로 해외 비즈니스가 인증된 거를 사용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 이거는 12월 10일부터 진행한 건데 벌써 광고 계정 만들기 한도가 10개까지 되네요.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바로 광고 계정 만들면 됩니다. 인증 계정은 뭐 따로 세팅할 필요 없이 바로 광고 계정 세팅하고, 지금 해외 계정과 비즈니스 인증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세팅 방안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광고 계정을 많이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진행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번 60% 확률로 비활성이 되는데 라는 뭐냐면, 광고 올리자마자 바로 비활성이 될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계정이 인증된 사항이므로 비활성된 광고 계정을 풀어주는 조건이 약 1~2시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검토 요청을 하면 바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검토 요청도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타를 눌러서 문구를 보내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보냅니다. 광고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비활성이 되었습니다. 소재를 잘 분석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문제가 있다면 수정 또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1~2시간 이내에 바로 또 풀어주더라고요. 거의 확률은 한 8할 정도 됩니다. 네. 무조건 100%다 풀어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10번 중에 8번은 풀어줬습니다. 그다음 신분증 요청이 나오면 1650대 1050 픽셀로 설정 후 신분증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는 공짜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요청이 완료가 되면 위에 문구를 넣어주세요. 이 문구를요. 그리고 인증된 비즈니스 계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입력하는 것보다 1일 80불 미만으로 적용하여 적당히 올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인증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에 50불 이상, 250불 이상 무조건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해야지 라고 하면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비활성화됩니다. 80불, 다음 날에 120불, 그 다음 날에 250불, 그 다음 날에 300불,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풀어주세요. 하루 정도 지나면 광고 계정을 5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머지 광고 계정도 추가를 하여 키워주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죠? 광고 계정 만들고 그 해당되는 광고 계정에 웬만하면 청구서 번호를 다른 거 넣어주면 좋겠지만 없으면 넣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계정 하나에 80불, 두 번째 거에 80불, 세 번째 거에 80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아래 텍스트에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해둘 텐데요. 참고가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나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다 싶으면 꼭 굳이 이걸로 같이 변경하지 마세요. 본인에 대한 생각과 진행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이시면 이게 추천을 하는 거지, 이게 100% 맞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계정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뭐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한테 연락을 좀 많이 오시는데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가 저는 역사상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활성화가 잘 걸리는 시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잘 걸리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잘 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나만 자꾸 비활성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광고 계정이 잘 굴러가지? 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똑같이 하고 있었는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아래 링크에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네, 얼마든지 실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을 한번 주셔보시고, 이 또한 이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한번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드리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오셔가지고 비활성 됐는데 제 계정 비활성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희도 난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보다는 이메일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받으면 언젠간 연락을 드리겠죠? 그래서 비활성에 관련돼서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신다기보다는 정리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저희도 대답하기가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